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솔 플러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국사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보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토요일날 강의했었는데 내용이 설명을 좀 이렇게 연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고 약간 잘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은요, 선생님이 저번 토요일날 강의 다 했었으니까 설명은 거의 다 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남은 부분에 있는 프린트물에서 내용 정리, 핵심 내용 정리 부분에서 필기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우리 오늘까지 풀어왔던 숙제 내용들 선생님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이렇게 우리 이제 앞으로 문제 맞춰볼 때, 이제 선생님이 적어준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해설을 적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돌아오는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이틀 동안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오늘 일단 내일 중으로 숙제 반드시 동영상 보면서 하도록 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럼 우리 교재 우리 82쪽이었을 텐데요. 선생님 거기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 어떻게 필기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어디 중요한 것은 선생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2쪽이고요. 네, 제목 보시면 더 적혀있죠? 고려 후기의 문화,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네, 빨간색 펜이랑 파란색 펜 꺼내시고요.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적어주는 거는, 파란색 펜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는 것은 빨간 펜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불교계의 변화와 성장의 수용이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후기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동안 불교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활동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세속화, 타락화라 그래가지고, 사회에 여러 가지 나쁜 폐단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나라가 많이 밀어주니까, 절이 나라에서 갖는 힘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절이 개인이 갖고 있는, 스님이 갖고 있는 땅도 무지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다 자연적으로 또 백성들로부터 뜯어먹는 세금도 생길 것이고, 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라에서 절에 주는 사원전이라는 그런 땅이라는 게 또 있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시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절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굉장히 나쁘게 변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목에 적혀있는 불교계의 변화와 이거에 또 새로운 학문이라는 것 바로 다시 말해서 성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불교 개혁 운동에 보면은, 자, 결사운동이라는 말.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파란색으로. 자, 결사운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엇이냐? 밑줄. 자, 무신 정권기의 사회 혼란 속에서 지방절을 중심으로 불교 정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밑줄을 쫙 쳐주세요. 무슨 운동이라 그런다고요? 결사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말한 사람인데요. 자, 빨간색 별표가 칩니다. 자, 진울 스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진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진울에 있는 그 법호명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써주세요. 자, 왼쪽에 칸이 있죠? 여기다가 쓰세요. 아이고. 대각국사는 2000이구나. 자, 보조국사라고 씁니다. 보조국사. 그래서 옛날에 진위를 갖고 있었던 법명이에요. 그래서, 자, 교과서에는 보조국사 진위라 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진위를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자, 밑줄 빨간색 밑줄 칩니다. 수선사, 결사, 조직. 우리가, 아마 이번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 전에 또 설명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신라 말에 보면은, 선종이라는 종파와 교주라는 종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참선에 강조하는 그런 선종이 있었고 경전, 교리, 불교 내용 달달달 금강경 공부하는 교종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다 같이 공부하자. 이것을 통합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의천이라는 스님이 있었고요. 지금 배우는 스님은 바로 고려 후기에 나왔던 바로 진울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진울 같은 경우는 자, 빨간색으로 씁니다. 여기 말 적혀있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위에다가 쓰세요. 선종 플러스, 자, 교종인데요. 자, 선생님이 괜히 그 글씨 크기 크게 작게 차이품이 아닙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진우를 기본적으로 입장이 선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자, 이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자. 다시 말해서, 참선과 함께
교재 내용도 교리 내용도 같이 공부하자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괄호 적혀 있는 말인데요. 정해, 땅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수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정과 교조를 같이 수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적혀 있죠. 동그라미 칩니다. 도노 점수. 자, 도노 말 자체가 이게 쓰세요. 도노 이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깨달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두고 베이직으로 두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불교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진울, 보조국사 진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과 교리의 일치연성이다. 자, 거기서 만드는 종파가 바로 뭐라고 그런다? 네,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조계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계종 종파가 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국동에 종로 1가 위에 보면은 조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의 종파의 가장 큰 본산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조계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게 언제입니까? 바로 고려 후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불교를 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자, 아래 보세요. 원간섭계의 불교가 되면은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불교라는 게 워낙에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많이 장려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세져서 그래서 개혁적인 성향이 다시 또 약화돼서 또 부패가 심해지고 또 나쁜 스님들이 막 백성들 막 이렇게 막 등쳐먹고 세금 많이 뜯어먹고 나쁘게 뭐 일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게 나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공민왕 때 보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예, 해근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보우도 거의 나올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스님 다시 정원동 시도했었는데 역시 바로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어쨌든 자 진율이라는 스님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자 보우와 해근 등의 개혁 실패를 적혀 있죠. 오른쪽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파란 펜을 쓰시고요. 사실은 해신이라는 스님이 있거든요. 해신이라는 스님이 말했던 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유교와 불교는 사실은 같은 뿔에서 나왔다. 그래서 같은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은 것이다라고 같이 함께 공부하자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독창적인 내용을 주장했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나왔던 스님이니까 해신 역시 알아주도록 합니다. 여기 빠져있네요. 네, 그랬었고요. 자, 이것과 함께 자 고려 후기의 중요한 흐름 바로 무슨 항목이었냐면은 자 적혀 있죠. 제목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2개 칩니다. 2개예요. 하나 치면 안 돼요. 2개예요. 자 고려 말의 새로운 흐름. 자 성리학이라는 흐름이 나누는데 자 말이 어려운 성리학인데 쓰세요. 영어로 쓰세요. 밑에다가 유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열심히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죠? 유학이라는 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게 질서화시이자 새롭게, 더가 한층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시험에 적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활동, 이것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자연과 모든 만물, 모든 물건과 다 똑같은 하나의 원리로서 바로 성리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의 활동, 모두 인간의 생각, thinking, 무슨 뭐 자연의 법칙들, 모두 이것 다 성리학이라는 거 하나로 이와 기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의 새로운 유학 흐름을 새로운 흐름이었던 바로 성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재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민사대학으로 하는 데 지식인들이 수용했던 겁니다. 자, 수용 사실은 자, 표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칩니다. 안향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쳐주세요. 안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리학 공부했던 학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밑줄만 칠게요. 충선왕 때 원나라에 만권당이라는 게 고려에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지금 베이징인데요. 거기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런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회의하는 그런 조그만 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재현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대유학자가 거기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권당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랬는데, 자, 공민왕 때 만들어진 새로운 학교 이름, 동그라미 칩니다. 성균관에서 누가 공부해서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는 크게 칩니다. 신진사대부라 불러요. 그래서 새로운 유학을 공부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력을 뭐라 그럽니까?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예, 빨간색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원나라의 아베또 우리 원나라 몽고 우쭈쭈파부를 뭐라 그랬었죠? 네, 바로 권문세족이라 불렀었죠. 이런 애들을 몰아내자, 원나라로부터 간섭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했던 새로운 한문 세력을 바로 뭐라 그런다? 신진사대부 애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꿔나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자,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오른쪽의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보면 우리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의 성장이라는 말 적혀 있죠? 예,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진사대부는 기본적으로, 자, 표를 보시면은, 자, 빨간색 밑줄,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런 말 적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칩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 성장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누굴 비판했다고 빨간색 밑줄 치세요. 권문세족, 몽고의 아부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 불법성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신진사대부 애들은 기본적으로 원나라 몽고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따라서, 몽고를 싫어하는 대신 그러면서 중국이 누구를 좋아할까?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제가 토요일에 말했었죠. 자,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새롭게 만드신 나라 무슨 나라였죠? 명나라였죠. 자, 중국의 순수한 오랑캐, 중국의 순수한 한족이세요, 바로 명나라라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진사대부 애들은 그 자연적으로 어느 나라의 힘을 그나마 좀 어느 나라를 그나마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원나라는 아니니까 당연히 명나라였겠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다? 어떤 나라를 지내고 싶어 했다? 바로 명나라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파란색으로 씁니다. 신진사대부 성장에다가 고려사회의 개혁규정 적혀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쓰세요. 명나라에 친해지려는 흐름, 뭐라 그런다? 친명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에 반대였던 친원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을 몰아내려 막아내렸던 겁니다. 알았죠? 이네와 함께 같이 막아냈던 애들 바로 누구였었냐면 아래 적혀있죠. 신흥무인. 아이고 글자가 빠졌네요. 자, 우리 빨간색으로 보충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요.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아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세력이라는 글자 추가시켜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 말에 조선을 세우는 두 가지의 흐름, 바로 어떻게 된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바로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의 성장이라는 제목이 있죠? 거기다가 왕별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새로운 무인 세력들, 뉴 장군 세력들 뭐라 그런다고? 자,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홍건적, 자, 빨간 머리 손수건을 쓰고 다녔던 우리, 홍건당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불리는 이름도 있는데요. 어쨌든 홍건적이라는 것과 우리 일본 원피스 세력, 외부라 그러죠. 얘들을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자,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할게요. 파란색 밑줄, 최빵! 자, 홍사대첩에서 막았던 사람, 최영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 장군, 네. 그 다음에 최무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함께 친원파였던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정치적 변동 상황이 바로 뭐였냐면 아래 적혀있는 바로 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 다시 말해서 위화도라는 섬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설명은 저번에 다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었던 최영 장군의 말을 어기고 자, 기본적으로 친명파 세력 대부분의 신진사대부 애들과 함께 특히 이성계와 조민수를 주도로 위화도에서 빠꾸한 사건이었었죠. 자, 그래서 자,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상황입니다. 자, 요동 정벌을 최영 장군이 주장하고 우엄이라는 그 당시에 왕정을 하니까 자, 빨간 동그라미 1번을 표시합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네,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런 말과 함께, 자, 이미 신진사대부 애들은, 이미 신흥무인 세력 애들은 이미 이때부터 한번 정치적으로 자기 말하는 애들을 다
다 몰아내버려요. 다 집안 교양보내거나 아니면 다 죽여버리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연도 1388년에 있었던 위어도 회군 사건 때 기본적인 정치적 세력을 다 싹 물갈이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전제개혁 과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땅 토지 제도 계획을 실시하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정법을 실시하면서 1391년 누구의 땅을부터 몰수했을까요? 자기네 신인사회부 영원한 라이벌 바로 권문소적의 땅을 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없고 경제적으로 힘없고 힘 다 얻었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동그라미 3번 바로 조선의 건국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적혀있는, 이성계 요동정벌 4불가를 전반에 적힌 말 있죠? 선생님이 말한 게 바로 지난 토요일에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치? 자, 이성계가 이 요동정벌하러 갔을 때, 월이 이미 6월, 7월이었습니다. 5월 출발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당연 기본적으로 비만이 오고, 또 장마철이고, 또, 농사 열심히 지어될 이 시기에 병사들을 다 동원해버린 상황에 농사 누가 짓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네, 이런 말 적혀 있었고요. 저 다시 왼쪽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 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문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중요한 내용 선생님 표시해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고려 후기의 문화와 예술입니다. 역사서의 편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좀 자주의식을 갖고 몽고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이제 만들겠다 했었던 생각. 네,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요. 자, 일단은 파란색 동그라미 칩니다. 동명왕편. 이규보라는 엄청난 고려의 천재, 네,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규보가 쓴 책 이름 뭐라 그럽니까? 동명왕. 동명왕이 누굴까요? 고구려의 주목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의식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색깔 바꿉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삼국유사. 쓴 스님 이름이 뭡니까? 이런 스님이에요. 삼국유사는 좀 필기해 주십니다. 자, 삼국유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바로 고조선 단군의 얘기를 언급한 최초 역사서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부여 이전에 무슨 위만조선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긴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던 책이 바로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전인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처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색깔 바꿔서 파란색이요. 제왕운기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만권당이라고 했었던 원나라의 그 베이징, 대두라는 곳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훌륭한 성리학자, 바로 이재현이 쓴 책 이름 바로 사략이라고 합니다. 자,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옛날 책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 사람이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나무 판트에다가 글자를 쓴 다음에 글자 쓴 부분만큼 칼로 한 것을 이렇게 글자판을 만들어서 판을 쫙 이어가서 이렇게 찍는 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자, 나무를 만들어진 목판 인쇄술, 무엇이 있었다? 동그라미 칩니다. 팔만대장경. 어디에 있는지 설명했었죠? 네, 그 다음에, 자, 금속 활자 인쇄술 중에서는 이제, 자, 나무로 찍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쇠붙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직지심차 요절 동그라미. 상정 고문 예문도 물론 있긴 있어요. 네, 일단 밑줄 칩니다.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 사실 상정 고문 예금은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자, 고려시대 만들었던 상감청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고려의 청자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건축과 회화인데요. 자, 목주건축물. 당연히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만드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 자, 밑줄 칩니다. 봉정사 극락전. 선생님이 옛날에 2007년에 봉정사 다녀왔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괜찮은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나면 갔다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부석사 무량수전 적혀있는 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자, 파란색 필기합니다. 왜 이게 되게 유명하냐면은 자, 부석사에 있는 이 절 만들 때 기둥이 이래요. 헐! 기둥이 막 가운데 뿔룩 튀어나와 있네. 마치 네, 선생님의 배처럼 배 튀어났죠. 네, 재미없다. 자,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배가 뿔룩 튀어나와 있는 가운데가 뿔룩 튀어나온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걸 우리가 배흘림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부석사에서는 이렇게 베을린 양식을 이용한 베을린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 이렇게 첨화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붕 만들 때 지붕이 있으면 바로 기둥을 딱 세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공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기둥과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과 이 처마 사이에 뭔가 이 중간 이음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주심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적혀있는 부석사의 무령수산이라 적혀있는 이 절은 베을린 양식과 함께 주심포를 사이에 끼워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문을 갖고 있는 절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적혀있대요. 그쵸? 저 주심포란 말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탑입니다. 자, 동그라미 칩니다. 경천사 10층 석탑. 자, 우리나라 선생님이 전반 설명했었죠? 우리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설명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신라에 타던 기본적으로 몇 층 석탑이에요? only 3예요. 3층입니다, 3층. 자,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몇 층입니까? 4층, 10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탑이 어때요? 네모에 이렇게 네모 판장이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일 만들어서 쌓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만들어 쌓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유식한 말로, 다양한 다각형의, 사각형이 아니라 다각형의 형태와, 그 다음에 다양한 층, 3층이 아니라 8층, 9층 막 올라간다고. 이런 식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다각-다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천사지에 있는 10층 석탑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다? 다각-다층 석탑의 인지도지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고려는 종교가 무슨 종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따라서 옛날에 불교 그림 그리면 뭐밖에 안 그릴까요? 대부분 그림들이 다 부처님 모습 많이 그렸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회하면서 이렇게, 관음보살도, 천상대력도, 물론 천상대력도는 아니지만, 자, 관음보살도에 씁니다. 자, 그래서 관음보살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식한 말로,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화라고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탱화라고 합니다. 탱고춤 아니에요. 탱화라고 합니다. 필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있는, 관음보살도는 바로, 부처님 관음보살을 만든 그림이라는 거 알아줍니다. 기타에는 아까 최무선이라는 이렇게 신형 무인트럭 중에 하나였는데, 장군이 만들었던 화약, 그래서 대포 만들었었고요. 또 목화 문익점이라는 거, 네, 내고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 빨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83쪽이고요. 자, 문제, 왼쪽에 적혀있는, 실전 문제 도약하기에서 개념 꽉 차는 문제, 여기 13개 문제 있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진울은 1번. 수상사 결사를 하면서 두 가지 뭘 강조했습니까? 자, 교종과 선종 같이 공부한 적가 있었죠? 뭐라 그래요? 정해쌍수라고 그러고, 또, 같은 말로, 본오점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적혀있는 말이고요. 자, 쓰시고요. 자, 2번입니다. 원 간섭계 신전사대부 애들은 뭘 바탕으로 해서 무슬리학, 성리학, 새로운 뉴유학이라고요. 3번입니다. 자, 이런 스님이 쓴 책 이름, 자, 아까 말했었죠? 고조선의 단곤약이 나와 있는 책, 삼국유사예요. 자, 저는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가 제드기가 헷갈렸던 거 있었죠?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는 전혀 다른 책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고려의 청자, 상감기법이라 그러는데요. 네, 상감청자. 자, 5번입니다. 자, 무엇으로 현재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정물입니다. 사실은 상정 고문 예문은 전해지진 않아요. 자, 직치심초요절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다고는 사실은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어요. 9월 17일까지 무료 개방이니까 시간 나면은 가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예, 아무도 안 가죠? 관심 있어야 말이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에 있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만들어진 책 뭐라 그런다? 직지심체요절이라 그래요.
네,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빌렸어요. 우리나라 건데. 네. 자, 6번입니다. 자, 불교 가르침을 그린 걸 우리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자, 딱 설명해 있었죠? 불화라고 하고요. 같은 말을 뭐라고도 한다? 생화라고도 해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자, 고려학자들은 새로운 유학, 유유화, 뭐라 그런다고요? 또 나왔네. 성리학이죠. 답이 겹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8번. 고려만 성리학을 받아들인 누구? 무슨 진사대부? 신진사대부. 자, 여기 적혀있는 4단원이 있죠?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 멸망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내용은 정말 꼭 알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 단원에 있는 고려 후기의 문화, 솔직히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여기 뒤에 적혀있는 신진사대부 애들이 검은사적을 몰아내는 이 고려 말의 과정은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국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그때 배웠었죠? 이때 만들어진 거 누구와 누구를 몰아냈었죠? 홍건적과 외구를 몰아냈었던 사건이었었죠. 10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같은 세력이 뭐라 그러나요? 자, 4글자 아니에요. 6글자죠. 신흥, 무인 세력. 새롭게 등장해서 성장한 장군 세력이라는 의미예요. 자, 11번입니다. 최무선은 자, 진포대첩에서 무엇을 사용하여서 네, 바로 대포를 만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화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명은 고려의 자, 천령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쌍성 총관부 알죠? 이 유격단을 달라는 거예요. 난 안 줄 거야. 왜 주냐? 그래가지고 열받았던 최영 장군이 이제 이성계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정벌하러 시켰는데 안 갔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요동이라는 땅을 정벌하려고 시킨 겁니다. 요동 정벌 계획 가서는 결국은 이성계는 반대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성계가 돌아온 섬 어디입니까? 바로 위화도.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 위화도 유턴이죠. 네, 다 풀겠죠? 다 모두 다 공부했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숙제 내드리는 거, 자, 표시하는 문제만 풀어오세요. 자, 83쪽에 적혀있는, 자, 불교계의 변화와 성장의 수용인데요. 네, 선생님 또, 여러분 다 풀게 하면 때릴 거, 짜증날 거고, 학원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저항할 거고, 그럴 거죠. 네, 이거 뭐, 지금 진수쌤이 독재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네, 저항할 거 다 알아요. 아휴, 선생님이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자, 83쪽의 문제인데요. 자, 표시하는 문제만 풀어옵니다. 02번. 그 다음에요. 자, 이 문제. 02번 풀어볼까요? 네. 장문이나 기록된 책인데요. 예, 좀 중요합니다. 자, 07번. 자, 첫 번째 이름만 적혀있죠? 동명왕. 동명성왕. 조목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동명왕편의 내용이에요. 뭘까요? 라는 거. 자, 09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절 쓰는 거고요. 자, 10번에 있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스님이 그른 관음보살도입니다. 풀진 않을게. 자, 그리고 자, 우리 11번, 12번 자, 세트 문제인데 꼭 풀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 틀리면 정말 가만 안 둠. 아이고, 황문이랑 강혜지 숙제하고 보니까 다 틀려가지고 이거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15번 자,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16번 틀리면 안 돼요. 자, 18번, 19번 세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0번까지. 뒷부분은 다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슨 내용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어주도록 합니다. 네, 알았죠?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숙제 다 한 다음에 문제풀이 확인하세요. 예, 숙제 다 풀어오세요.